시장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최근에 넌 US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약간 좀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유럽 시장이 뭐 닥스 시장이나 프랑스, 뭐 영국 시장들이 코로나 때 많이 못 올라서 그런지 최근에 굉장히 좀 이렇게 추세 전환이 확실히 좀 되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꽤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2022년 그 러우 전쟁 그거의 타격을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은데 4분기부터 강력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예. 좀 뭐 추세가 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 조금은 약간 공포가 약간 그래도 좀 잦아드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거기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따뜻한 거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예. 독일에서 제가 1월, 12월인가 1월에 20도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런 게 맞습니다.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쪽이 다행히 이 겨울철이 좀 이렇게 잘 지나가면서 다른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지 좀 힘든 그런 국면을 좀 가고 있어서 좀 잘 겨울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우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사실 뭐 아침부터 말씀들이 많이 있었었겠지만은 뭐 전일 우리 이제 CPI 발표 관련해서 지표가 딱 그렇게 컨센서스하고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질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이번에 CPI의 약간 의미랄까요? 어떻게 그게 해석이 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일단 CPI 지표가 예상과 정확하게 떨어진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약간씩 좀 오차가 존재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수치가 거의 뭐 일치하는 양상이었고, 일단 뭐 뒷부분에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상품 물가가 빠르게 내려앉으면서 일단 시장의 헤드라인 자체가 예상과 일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다면 FOMC도 우리 생각대로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1월달 증시 초반에 좀 좋지 않았을 때 이러다가 정말 1월달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1월이 힘들면 한 해가 힘든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1월 첫째 주 후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시장이 이번 주 후반까지 살아났다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반대로 보면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줄고 있다. 그래서 아마 FOMC에서 견조한 어떤 연준의 그 시각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한 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크로가 지나가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저녁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기업 실적들을 미국도 본격적으로 만나고 네. 우리는 다음 주에 일부 있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개별 종목은 실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나간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으로 소화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이제부터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고 시장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서 시장의 시각은 연준이 틀리고 시장이 맞는 것이 아닌가에 베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격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유럽도 강세, 이머징도 강세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컨센서스랑 똑같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도 올랐고 오늘 한국장도 오르고 중국장도 오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시장 참가자들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거를 혹시 기대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시장의 기대는 오히려 더 빨리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6%, 한 뭐 6.1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더 좋았겠지만 또 너무 빨리 떨어져도 또 시장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뭐 6.3, 6.2 정도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도 뭔가 좀 시각을 바꿔주지 않을까. 그래서 FOMC가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주 2월 초반에 그 연준 위원들이 1월 달엔 비교적 강한 어조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었는데 네. FOMC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소위 이제 블랙아웃 이후에 사람들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이후에는 방향성은 위쪽일 것 같은데 감속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뭐 2.500도 돌파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으니 연준이 정말로 우리의 시각대로 돌아올지, 그 다음에 연준이 정말 25bp를 선택하고 뭔가 뉘앙스가 좀 바뀌는 얘기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1월 말까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관련된 이슈는 좀 이따 또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적인 뭐 섹터나 종목 관련된 준비하신 내용들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그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일단 보합권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시가총액의 1, 2, 3위가 대부분 보합권이었어요. 강보합, 약보합권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오랜만에 또 금융주들이 전부 빨간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 중에서도 오늘 뭐 SOE를 포함해서 지금 NC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 삼성 SDS라든지 기아, 현대차 굉장히 새빨간 종목이 많은데 이번 주의 특징이기도 하고 오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국영제 종목군들의 오늘 강세가 대거 또 눈에 띄는 양상이었다. 물론 기술주 중에서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뭐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이 견조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은 S-오일,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서 뭐 현대제철도 좋은 보고서, 풍산도 좋은 보고서,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죠.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올랐던 종목군들을 또 반추해 보면 클린에너지 종목군들이 대거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1월 초부터 생각해 보면 시장 약세 구간에서 자동차가 스타트를 끊었죠. 그 다음에 IT가 이어받아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 뒤를 이어받았죠. 그 뒤를 건설주, 은행주가 이어받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기술주들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국영제라고 볼 수 있는 뭐 철강 이런 종목군들까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클린에너지까지 돌았을 때니까 어찌 보면 한 사이클이 다 돈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정도가 조금 부진했을 뿐 전체적으로 업종 대형주들이 다 한 사이클이 돌아간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다이내믹이 낙폭과대, 턴어라운드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낙폭과대는 조금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낙폭과대가 희석되고 있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물가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감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1월 휴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근데 중소형주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파란색도 많고요. 그다음에 낙폭이 의외로 좀 깊어진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꽤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비움 약보합권 정도였고 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개별 재료에 따라서 꽤 존재했습니다만 의외로 시가총액 비중이 꽤 있어 보이는 종목군들의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꽤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1월 효과, 소위 중소형주 효과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료 속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과연 대통령께서 이제 UAE에 방문했을 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최근에 움직였던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게 뭔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보스 포럼까지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과 관련돼서 시장 내에서 또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래도 살아있는 테마라면 AI 테마, 그 다음에 뭐 로봇 테마,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시장에서 그래도 자리매김을 해준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다음 주에도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의미였던 거는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 쇼크를 좀 크게 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잘 버티는 것도 그렇고 이제 1월 3일부터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10% 이상 올랐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나쁜 거 다 알고 4분기 실적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나빴지만 1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시제품은 1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는 것은 5월 달 정도를 지금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뭐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세트도 나오지 않습니까? 갤럭시 S23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트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 그동안 계속 악재로 자김했던 수급이
소위 배당 관련해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던 그 수급이 한번 이제 어제 만기를 기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의 수급이 과거처럼 뭐 대형주 팔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면 네. 기존의 공매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악화될 수 있느냐? 지금의 기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레피지가 또 지연된다. 라든지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빠서 앞으로 실적 하향은 계속 이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얘기가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소재 장비 기업들은 저는 아마 이번 그 월말에 있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투자를 조절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먼저 기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나쁜데 너희가 감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벌써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디램 가격도 결국 조절해 줄 수 있는 건 공급 쪽의 조절밖에 없는 양상이어서 이 공급을 조절해 준다면 아마도 뭐 반도체 쪽은 저점 정도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추가 반등은 뭐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이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700억대 그리고 기관도 2,100억대 상당히 그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팔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장이 좀 더 편안하게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좀 어려웠던 섹터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인터넷 그 외에도 뭐 자동차도 약간 그랬고 금융처럼 근데 이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 이 금융주가 미국 시장에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당히 좀 이렇게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업종들의 흐름이 있다는 것도 다소 조금은 이게 시장이 정말 좋아지는 건가? 뭐 이미 좋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인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121선의 저항선은 좀 있다. 지금 현재 지수단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감속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감속이 꼭 뭐 조정을 받아서 감속일 수도 있지만 네. 상승 속도가 좀 늘어지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감속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 기관 합쳐서 7천억이면 적지 않은 뭐 돈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오랜만에 조금 터진 양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산 금액치고 반등 폭은 조금 네. 뭔가 네. 미미한 양상이어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얼마만큼 더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탄력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뭐 120일선의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의 뭐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종목의 순환이 소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고 있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저는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그럼 수급은 어떻게 1월 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꾸준히 들어왔나요? 오늘 빼고도? 어떤가요? 어제가 이제 만기였기 때문에 저는 네. 어저께까지의 수급은 이렇게 방향성 있는 수급이라기보다는 만기를 염두에 둔 수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관련 물량도 뭐 미니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선물과 묶여 있는 그런 물량들이 청산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청산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타나는 수급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일단 뭐 현 선물 모두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급보다는 오늘의 수급과 다음 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면 어떤 주도주가 생겨서 그게 이제 쭉 끌고 나가는 장세기보다는 아마도 이번 주처럼 약간의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가면서 움직일 가능성. 그다음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뭐 콩닥콩닥 정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가증권 시장처럼 매일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오르고 조금 뭐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한 코스피 시장을 이기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특정 종목이 지수를 계속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주가 이끌어가는 양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대응 방법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죠. 계속 치열한 매매를 통해서 그날 움직이는 종목군들에게 잘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전체 지수 레벨이 좀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네. 이런 뭐 두 가지의 방향성을 한번 동시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 좀 돌아다닙니다. 뭐 딱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주도 섹터를 어떻게 보는지 아죠? 작년에는 뭐 태조 이방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요? 정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최근에 이야기가 들어서 정말 듣고 웃었거든요. 지금은 올해 그 주도 섹터가 연초에 에로 배우라고 해요. 뭐? 아, 에로 배우. 예. 저- 에로 배우가 뭘까요? 저도 너무 웃었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 아, 그치. A네. 그죠? 예. 예. 로봇, 로봇. 배가 뭘까요? 뭐 최근에는 조금 그렇지만 배터리가 배터리? 연초에 아, 괜찮았죠. 아, 배터리요? 예, 아, 네. 예. 예. 우주항공. 우주항공?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또 엄청난 이렇게 신사업이네요. 네네. 새롭게 예. 지금 아. 최근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최근의 주도 섹터에 대한 아, 이야기가 에너지, 로봇,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예.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요. 네, 아, 예, 오케이. 최근에 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네.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3%에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근데 뭐 이게 제가 뭐 이런 섹터를 뭐 공고 드리거나 그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또 새로운 작년에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사실 우스갯소리잖아요. 뭐 그런데 그런 어떤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연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오픈 AI 관련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뭐 챗 GPT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산업이 또 연초에 사실 뭐 약간의 테마성일 수 있지만 굉장히 수급이 또 쏠리면서 수익적으로는 괜찮았고 또 미디어나 엔터 이쪽도 뭐 웹툰을 포함한 또뭐 카카오 엔터의 대규모 투자건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뭐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수가 조정받을 때 좀 살아있었던 게 그래도 컨텐츠 쪽, 네, 그 다음에 뭐 전선,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또 연초에 이제 낙폭과 대주들 올라올 때 이런 종목군도 오히려 조정받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대거 올라오면서 이들 종목도 결국은 또 키를 다 맞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위치로 보면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군들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들 종목은 뭐 전고점 혹은 전고점 부근까지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면 다른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바닥에 어디야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약간은 조금 완만하게 돌아서는 J커브 정도까지 돌아서는 모습.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V자까지 치고 올라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의 종목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연초에 일단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소위 낙폭과대를 기저로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어제 오늘은 재료 때문에 오른 신재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괜찮았다가 연초에 지수 올라가는 구간에 밀렸던 소위 뭐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또 대거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키를 맞추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소위 대형주들은 지금은 만약에 뭐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뭐 여러 종에 뭐 대비해봐도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는 거는 그 태조 이방원에서 두 개가 살아남은 거네요, 그러면. 그 태양광이 원래 그 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2가 2차 전지니까 딱 두 개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 뭐 있겠네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이게 뭐 연초에 일단 이야기 됐던 그냥 약간의 저희들끼리의 이야기이지만 뭐 사실 1월에 강한 섹터가 또 약간 우리가 연말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고 싶었던 그죠? 섹터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연말에 지나고 새해 들면서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는 거고 정책적으로도 뭐 로봇이나 뭐 최근에 챗 GPT 관련된 이슈가 뭐 불거지는 것은 사실은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좀 약간 우리가 과감하게 사기는 좀 되게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만 또 수급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그리고 일단 뭐 네.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네, 500억 투자를 출자한 또, 그렇죠. 것도 예. 또 모멘텀이 됐고 네. 실제로 그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 하나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야스카와 쪽에 그 산업용 로봇 쪽도 매출이 빠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서 네. 일본의 그 산업용 로봇도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로봇과 관련된 것은 뭐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정말 길게 갈까 싶은 그런 종목군들도 물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뭔가 산업 자동화 관련된 쪽은 계속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여러 종목군들 중에서 그 자동화와 관련된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로의 전반적인 파급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지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챗 GPT 써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는 좀 약하고 영어는 굉장히 강한데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진짜 뭐 퀀트 투자에서 C를 써보라 하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천사를 하나 쓰라고 받았는데 번역사였거든요. 네. 야, 이 책에서 추천사 좀 써봐라 하니까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넣지는 않았는데 넣어도 크게 손색이 네. 없을 것이다.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엄청납니다. 해외 네.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숙제할까봐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도 어떻게 하죠. 과제 뭐 숙제할까 숙제, 봐, 리포트. 맞아요. 학생들. 맞아요. 그거 조금만 네. 발달되면 박사 논문 이런 거 한 금방 쓸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뒷배경에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쪽에 그 기능을 집어넣겠다고 이야기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료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오피스 쪽에 탑재되면 상당히 좀 파워풀한 느낌도 들어요. 뭐 검색 기능이나 뭐 어떤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는 문서 기능이- 작성도. 예, 그러니까요. 엄청난 뭔가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서 아마 시장이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느낌의 뭔가 AI 관련된 오픈 AI 관련된 부분들이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뭐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일단 네. 뭐 그날 크게 강세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네. 뭐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무언가 화제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 그래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긴 합니다만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CES가 별로 그렇게 예전만큼 각광받지 못했지만 실생활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하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요번에 그 이제 전략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가져오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물가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대로 나왔고 그러면 시장이 맞다면 연준이 뭔가 바꿔준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다만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연준은 고용을 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있다. 그러면 지수와 이 물가라고 하는 것과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둘 네. 중에 뭔가 하나는 틀린 거니까 네. 누군가 하나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과연 언제 바꿀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1월 말에 그 FOMC 기간을 지나가면서 기업 실적도 좀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기업 산업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스타일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장에 있어서 1월부터 지금 2주간 진행된 장의 핵심 포인트 키워드는 두 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 가치라는 쪽에는 별로 무게를 두고 싶지 않고 대형주와 낙폭과대. 그다음에 대형주 낙폭과대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패러그룹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최소한 바닥은 지났다라는 시그널이 너무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기는 삼성전자 말고 또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그 턴어라운드? 뭐 턴어라운드는 저는 뭐 대부분 다 이번에 올라간 업종들이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뭐 자동차도 그럴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럴 것이고요. IT 부품도 그렇고 중국 관련주도 전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가 정말로 실적이 올라갈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우리가 서로 이제 방역 허들을 높이면서 유가 안 올 거야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종목들이 쉽게 죽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런 허들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작년 힘들었던 2년간의 실적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와 낙폭과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패러 그룹을 묶을 수 있는 것은 턴어라운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장주가 올라간 것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이 이제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오히려 연말에 강했던 고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변동성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강했던 게 약했고 연말에 많이 빠졌던 게 올라오는 1월 스타일이었다. 물론 1월에 아직 마감된 거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순환이 돌면서 2주간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도 뭐 약간의 등락폭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는 이거 그 KB증권에서 예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이은택 그 연구원의
그 그림으로 보는 전략에서 계속 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금리를 밴드로 만들어 두고 금리의 고점에서는 기술주를 사고 그 다음에 금리의 바닥점에서는 금융주를 사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 여기선 가치주를 사고 여기선 성장주를 사라.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잘 맞아왔는데 앞으로 계속 맞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년 10월 달 이후의 전략의 핵심은 가만히 있으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무언가 계속 움직이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거나 종목군들을 계속 뭔가 바꿔주지 않으면 시장을 이기기 힘든 그런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 소위 주도주가 쭉 끌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전략의 그 가장 맹점은 만약 이 밴드를 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10년 차가 계속 쭉쭉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단기가 그렇죠. 지금 5%인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그림이 맞으니까 이렇게 이 밴드에 왔을 때 행동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였어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월 마지막 구간까지 계속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으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뭐 트레이딩이 더 낫다고는 보는데 그건 이제 개인 성향이나 트레이딩 스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략의 맹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밴드를 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 그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환율이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지금 비상업적 포지션도 대거 줄고 있습니다. 대신 달러의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여섯 통화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움직이고 있는 건 두 가지죠. 유로화와 엔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비상업적 포지션도 늘고 있다는 거죠. 유로화는 늘고 있고요. 엔화는 약세 포지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대로 달러 쪽에서는 그 비상업적 포지션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밀리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나타났던 유럽 증시의 상대적 강세, 그 다음에 이머징 증시의 상대적 강세도 달러 약세의 하나의 그 움직임으로 풀 수 있다면, 그러면 과연 이번 FOMC에서 미국이 어떤 뉘앙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러의 단기 방향성도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달러의 방향성이 과연 FOMC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세로 갈 거냐, 아니면 이때 이후에는 모든 재료가 다 반영되었으니까 반대로 약간 틀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수출 당연히 안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전 수지하고 무역 수지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급상으로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1,400원에서 고점에서 지금 1,23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정말로 계속 내려갈 건가 아니면 환율이 여기서 턴할 건가? 네. 환율이 턴할 때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강도로 계속 사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감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감속에서 그렇다면 달러의 방향성 혹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런 것들과 좀 그 차별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은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하나 보시면 네. 투자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 출하 비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급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IT 세트라든지 이런 재고가 쌓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재고가 쌓였다는 부분이니까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출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조달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비 투자 순환지수가 전반적으로 급하게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비싸진 상황에서 재고가 늘었다면 그러면 설비 투자를 지금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설비 투자와 연동돼서 함께 움직였던 코스피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역발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 건설기계, 피팅 이런 쪽은 우리가 늘리기 싫은데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쪽에서 해상풍력 늘어나면서 거기서 까는 전선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량들. 그다음에 지금 뭐 태양광 추가 투자가 많이 늘고 풍력타워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송배전 시스템. 그다음에 그를 또 연결해주는 다양한 부품들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 환경, 설비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전략적인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가운데 현실화될 기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게 그 CS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이건 증권사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DB금융투자 자료를 보시면 네. 그 5가지 키워드를 그대로 묶어낼 수 있는 ETF를 오늘 퀀트 보고서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뭐 굳이 따라서 사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번 CS 구간에 이게 WTD니까 주간 수익률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뭐 평균 보면 한 7, 8%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저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된 ETF에 대해서 연초에 뭔가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뭐 단기 추세 이후에 금방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CS의 여러 가지 기술들은 리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 3년 후에 될 기술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챗 GPT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공을 하면 당장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와 있고 헬스테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ETF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ETF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 환율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지금 엔화 쪽에서 그 매도 포지션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다. 다음 전에 그 비상업 그 포지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어떤 분도 여쭤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상업적 포지션이랑 소위 이제 투기적 포지션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그냥 방향성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공격적인 포지션들. 근데 뭐 선물도 그 선물이 아니고 그 커머더티도 그렇고 소위 상품들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런 소위 투기 거래자들이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으니까. 투기 네. 거래자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N쪽에서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BOJ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BOJ가 지난번에는 금리의 변화폭을 늘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엔 정말로 입 싹 씻고 4월 달에 구로다 총재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일본도 지금 그 소비자 물가가 4%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 물가에도 여전히 양적 완화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달러로 또 자극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보스 포럼은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전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물량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투자증권 자료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종목군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HPSP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SBB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오늘은 올랐는데 다음 주에 물량 풀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단기 반등 후에 이 물량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개별 종목단에서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름 히트한 게 상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 2종목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기관 수요 예측했을 때 거의 뭐 1000대 1 정도 수준에 왔거든요. 아니 이런 장에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네.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데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1이었기 때문에 과연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IPO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이
그 흐름상 일정상 봤을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주까지는 좀 편안한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대한 부담감이 뭐 저항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상태라서 좋은 뭐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경계감이 있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정리는 그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무위원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